아, 예, 저는, 예, 서울 백운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이사한 집이 바로 도봉구 쌍문동이라 함석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셨던 함석헌 기념관에서는 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인연 덕분에 기념관의 여러 행사에도 자주 참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보고 싶었던 그 함석헌 선생님에 관한 출간된 거의 대부분의 책을 그곳에서 또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인전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도 기념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위인전을 도서관에서 어떻게 소장하고 있고 현재 판매 중인 책들은 어떤 것인지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6분의 저자가 쓰신 책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씩 그냥 제가 본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오신 분들이나 기념사업회 또 함석헌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뵈셨던 제자이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다 일찍이 이런 책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 함석헌 선생님을 그냥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만 알게 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위인전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책의 내용과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저는 이 학교에서 특별히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 뭐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뭐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저는 학교에서 담임은 아니고 그 작년에는 4학년 도덕, 올해는 6학년 도덕을 맡고 또 체육 과목을 이렇게 두세 과목을 맡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어떤 역사에 관한 수업을 할 시간이 아니면 뭐 어떤 사상가에 대해서 특히 함석헌 쌤에 대해서 특별히 학생들에게 소개할 만한 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자녀에게, 우리 집 딸에게, 고등학생인 우리 딸에게 또 많은 학생들에게 함석헌을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과서에서 배운 적도 없고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나신 분이라 그분을 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나 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분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함석헌 읽기를 권한다면 물론 뭐 뜻으로 본 한국 역사와 같은 굉장한 명작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함석헌 스님의 일대기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소개할 만한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소개하는 것보다 작년에 제가 기념관을 다닐 때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저희 그 초등학교 방학이 좀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함석헌 기념관에서 함석헌 선생님 생전에 그 생가에서 주변 아이들을 불러서 음악회를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록에서 책 안에서 이런 음악적인 선물, 요거 아마 시중가로는 10,000원도 안 할 건데요. 이거 손바닥보다 작은 제가 집에 받은 게 있는데 네. 예, 요 정도 되는 이렇게 튕기면서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 칼림바라는 악기인데요. 앞에 보면 CR은 소리를 내야 CR입니다. 함석헌이라고 나무에 글씨를 새기셨고요.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예쁘게 포장한 간식을 같이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으로 준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수업 시간에 4학년 학생들에게 각반을 돌면서 함석권 기념관이 우리 동네에서는 조금 멀긴 하지만 가까이 있고 거기에 가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다. 그리고 이 칼림바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게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이 저 우이동 쪽이야, 덕성예대 쪽이라 걸어가기에는 학생들끼리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고 또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고 또 기념관이 6시면 문을 닫는데 벌써 6시면은 5시가 넘으면 깜깜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갈 수 있다면 요게 한 100여 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늦게 가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보면 좋겠다라고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기로 제 소개로 우리 선생님의 소개로 기념관에 와봤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쉽게 선생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기념관에서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쉽게 함석헌 기념관, 함석헌 선생님을 소개할 만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이 함석헌에 대해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입장을 참 편하게 쉽게 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이 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의 협조로 저희 그 도봉구 쌍문동에 김수영 문학관도 있고요.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촬영지도 있고 예전에 응답하라 1988 같은 그 드라마 촬영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우리 지역의 자원과 연결해서 지역 활용 수업, 우리 동네 만나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한 바퀴를 도는 이런 수업 연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함석헌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에 가면 학생들이 방문할 때 나눠줄 수 있는 학생용 워크북하고 또 초등학생용 한 3분 정도 되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이 제한된 수업 시간 안에 특별히 어떤 우리의 근현대사라든가 뭐 통일이라든가 함석헌 선생님이 관심 있게 다루셨던 어떤 주제와 연관된 제재를 찾아서 일부러 수업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함석헌 기념관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사실 좀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벤트, 뭐 독후감 대회, 뭐 독서 감상문 대회, 뭐 그림 그리기 대회, 뭐 댓글 달기 대회, 뭐 이런 것들이라도 주최를 해주시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참석을 권유하는데 함석헌을 소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계기는 제가 교원대학교 대학원에 2년간 그 공부만 하는 파견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함석헌 선생님을 그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함석헌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 만났던 그 사상가 중에 한 분이 한나 아렌트인데요. 그 한나 아렌트와 그 함석헌 선생님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셨고 한나 아렌트는 유대계 독일인으로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프랑스로 도망갔다가 프랑스에서 다시 수용소에 갇히고 다시 수용소를 탈출을 하죠. 탈옥을 하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학부생이었을 때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하이데거는 나치에 협력을 하죠. 나중에도 그것을 사과하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그 하이데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독자적인 사상을 이루어내신 사상가인데 함석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셨고요. 분단의 현장에서 총살당할 위기, 또
소련군에 의해서 투옥되기도 하셨고 결국 가족을 떠나 먼저 월남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참혹한 6.25 전쟁을 거치시면서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기독교에 대한 환멸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탈기독교를 선언하셨죠. 그게 바로 대선언이 그게 신손이라는 장편시죠. 그래서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그 전체주의를 불러온 것이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사유하지 않은 그걸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함석원 선생님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겉보기에는 굉장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겉보기에만 그런 것이고 제가 깊이 연구는 아직 못 해봤으나 함석권 선생님이 주로 사상가셨지만 어떤 깊이 있는 저술을 따로 남기시지는 않으셨죠. 주로 대중 강연을 하시고 글을 쓰셨고 출판을 하셨고 씨알의 소리를 발간하셨고 그에 비해 한나 아렌트는 주로 대학에서 강연을 했고요. 전문 서적을 집필했죠.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 아렌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분의 어떤 평전에 그동안 나왔던 평전과는 아주 다른 형식의 만화책 같은 그래픽 노블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물론 서양식 만화 그림인 것 같은데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동용, 청소년용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담배를 피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자유롭게 연애도 하는 그런 그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최고의 그래픽 노블로 선정이 되고 마지막 조교였던 제롬 콘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그러니까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보다는 이건 어린 시절인데요. 이 만화적인 구성과 아주 핵심적인 이런 묘사를 보시면 오히려 이게 정말 인물을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존경심을 담아 그린 것보다는 훨씬 독자의 마음을, 독자의 눈을 잘 사로잡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봤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함석헌도 이 작가들이 너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무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엄숙하게 쓰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위인전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요게 그 기념관에 있는 책들입니다. 이 아동 청소년용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 이렇게 8권이 있고요. 8권. 그 다음에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권을 더 찾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웅진에서 시리즈로 나온 책입니다. 결의 할아버지 함석헌이라는 책. 자, 이렇게 9권을 들여다보면서요. 책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를 들자면 올해 선거법이 개정되어서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로 그러니까 그 시의원, 구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만 18세가 되었고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도록 올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교사는 아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뭐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라는 댓글을 달면 불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교육을 할지 그거는 또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아무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네, 우리가 함석권 선생님을 청소년들에게 서둘러 소개하는 것을 빨리 준비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그 서울시 교육청 소속 22개의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네,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검색해 본 결과 김성수 선생님이 2006년에 내신 함석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이거는 7곳의 어린이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고요. 남기보 선생님이 2009년에 내신 한길사의 만화 함석권 3권짜리 세트는 7곳의 인문사회과학실, 청소년 문헌실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정범 선생님이 2012년, 이게 가장 최근인데요. 10년 전이지만 최근인데 생각하는 백성과 함석헌, 이 책은 15곳의 어린이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한 선생님이 2005년에 결의 큰 스승 함석헌이란 책을 내셨고, 또 2007년에 청소년용으로 함석헌 평화를 사랑한 아름다운 사상가라는 책을 내셨는데, 요거는 9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웅진에서 나온 그 전집 중에 한 권인데요. 요것은 어린이실 한 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전자도서관에는 함석헌으로 검색되는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절판이 아니라 판매 중인 책은 위에 말한 김성 선생님, 남기보의 만화 함석헌 3권 세트, 2012년에 나온 생각하는 백성과 함석헌, 요 3권입니다. 그리고 이북에서는 교보문고에서 판매하는 이북,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조한수 선생님의 결의 큰 스승 함석헌과 함석헌 평화를 사랑한 아름다운 사상가, 이것을 조금 고쳐서 2013년에 출간한 2권의 이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권씩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김성수 선생님께서 내신 책인데요. 크기는 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작은 크기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 아명이시죠. 애놈이라 불리죠, 선생님께서. 자, 그리고 오산학교를 졸업하여 동경 유학 가는, 그게 첫 번째 시기고, 그 다음 돌아와서 오산학교 시절, 성서조선,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시고 농장을 하셨던 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투신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시고 서울올림픽 평화대회위원회 거기에서 위원장을 맡으셨던 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사파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분의 그 머리글에 보면 이분은 함석헌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함석헌 선생님 사후에 기관사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친분, 또 함석헌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사후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야말로 함석헌 선생님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영웅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함석헌을 그리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분이 작가가 퀘이컷인데
퀘이커에 관한, 퀘이커와 만나고 또 퀘이커의 초청을 받아 외국에 다녀오시고 또 노벨상,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생각하는 농부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생각하는 농부라는 챕터가 있는데 네, 이게 송산 농사학원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후기에 남한에 내려와서 정치계에 투신하시면서도 네, CR 농장 등으로 이 농업에 관한, 농사와 신앙교육을 같이 하려고 하셨던 것에 대한 언급이 이 뒷부분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의아한 점은 이 애놈 시절 어릴 때 그 일심단이라는 그 독립운동, 독립에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우리 독립을 위해 우리 나름대로 힘쓰자라는 일심단을 조직했다고 하는데 다른 책에서도 그 일심단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 책에서만은 실제로 단지동맹을 맺었다. 네, 피를 내서 네, 실제로 피를 뽑아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함석관 선생님이 이 모임을 주도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책하고는 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한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한서 선생님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4권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2권이 원본이고요. 둘 다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책인데 조금 수정한 내용, 조금 개정한 내용이 이북으로 네, 2013년, 2014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을 조금 수정한 내용이고요. 네, 요거는 청소년용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청소년용이라고. 네, 청소년용인데요. 네,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네, 이렇게 7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소년 독립투사들이라는 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일심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한 선생님께서는 여기는 작가의 말에서 그 본인이 CR 농장이 문을 닫을 무렵인 72년, 73년에 CR 농장 강당에서 문학 작품을 썼다. 그 문학 작품들이 문예지에 당선되었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CR 농장이 물론 그 CR 농장이 문을 닫으면서 불도저에 밀려 그 사과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나가던 그 아픈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나는 CR 농장의 실패를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름다운 실패라고 나름의 의미를 실어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네, 천안 CR 농장과 안반덕까지 같이 함석권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농업과 또 생명 사상과 또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까지 같이 CR을 길러내려고 하셨던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네, 이것은 초등학생을 위한 인물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네, 조금 더 쉽게 초등학생을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결의 큰 스승 함석헌이고요. 네, 보시면 그림들이 조금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같은 책인데 이북 화면이고요. 예,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저자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자, 함석헌이라는 이름이 어린이들에게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처럼 친근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을 썼다 하셨고요. 어린이들의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록에 꼼꼼하게 함석헌 선생님의 생애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대적인 배경을 연표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1900년대 이전의 시대 배경과 그 당시에 함석헌 선생님의 생애를 비교하고 있고요. 1910년대 이 당시의 생애와 당시에 있었던 일. 자, 요거를 15쪽에 걸쳐서 꼼꼼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20년대 일본에 가셨고 성서조선지를 만드셨죠. 그때 관동 대지진과 한림대학살, 만세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최근 10년 전 2012년에 나온 이것도 아동용 생각하는 백성과 함석헌인데요. 자, 요거의 머릿말을 보시면 아직 근현대사가 낯선 어린이들.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근현대사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대립과 갈등을 겪어온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자, 이런 때 함석헌과 같은 민주의사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독재 권력과 싸웠다. 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목차를 보시면 맨 처음에 소개하는 사건이 그 유년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바로 6.25 진정 전쟁 직후에 이승만 정권과 싸움을 시작했던 바로 사상계에 글을 실었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릴 때 어머님으로부터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오이를 따먹은 누이 동생은 사람 아니냐 그 말씀에서 여성을 포함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책에 비하면 사파를 보시면 좀 학생들이 보기에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사실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추상적이지도 않고요. 사파를 정성스럽게 잘 그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셨고요. 그래서 이 책도 초등학생들에게 근현대사 수업을 한다면 부교재로 쓰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어려운 낱말과 용어에 대한 뜻풀이가 잘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그 역사 수첩에서 이야기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사, 사건과 기록들을 소개했고요. 예를 들면 함석헌 선생님이 월남 과정에서 가족을 두고 먼저 오셨기 때문에 1년 뒤에 부인과 자녀 몇몇이 가까스로 월남을 했지만 어머님과 아들, 큰아들, 큰딸은 오지 못했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80년대에 있었던 KBS에서 이산가족 방봉 특집 생방송이 있었죠. 그거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의 사건을 함석헌 선생님의 일화와 같이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규범 선생님의 만화 3권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남기범 선생님께서는 전문 작가시죠. 이문세의 문화로 만화계에 입문하셨다고 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함석헌 선생님을 쫓아다녔고 함석헌 선생님이 댁에서 찾아뵙고 글도 친필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연구 모임에 참여하여 이 세 권의 책을 만화로 그려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요거는 김효호 선생님께서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내용도 많고요. 함석헌 선생님의 큰바위 얼굴 같은 면모를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파악하기에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도 처음에 시작은 아동기가 아니라 비폭력 투쟁의 선언으로 5.16 쿠데타 직후 사상계에 5.16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을 발표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16을 비판한 것, 사상계에 글을 쓰신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가장 이분의 인생 중에서 강렬한 사건으로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대사가 대부분 함석헌 선생님의 그 전집에서 발췌한 함석헌 선생님의 자전적인 말씀, 독백 형식으로 대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좀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편의 드라마 같던 함석헌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권을 보면서 분량이 많기는 했으나 별 지루한 감 없이 쭉 독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학생들을 위해서 각 장의 말미에 주요 역사 사건에 대한 해설을 한 쪽씩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금 제가 복사한 부분은 장기려 선생님을 만난 건데요. 부산 피난 시절에. 자, 존경하던 우찌무라를 존경한 나머지 아예 숭배하는 일본 제자들도 있다. 자, 나는 거기 반발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찌무라 선생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려 하고 나대로 서기 위해 힘썼습니다. 나는 선생에게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보내주신 대학이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감옥생활 1년 동안 불교 용전을 읽고 생각을 파면서 사상의 테두리가 서서히 넓고 깊어졌고, 자, 그러다 해방을 맞고 유교를 겪는 동안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장 박사께서는 놀라운 얘기겠지만 종교는 하나다라는 게 지금 나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대기의 순간을 굉장히 몇 개의 컷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교원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온 것 중에 함석헌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한 60권 정도 되는 시리즈 중에 한 권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인물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상가로 37번째 함석헌을 소개하고 있고요. 차례를 보시면 이 책도 아동기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정권을 비판한 위험한 연설, 군사정부를 비판하는 용기. 바로 63년 민해시대의 군정은 안 된다는 강연으로 박정희를 비판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이 책의 저자가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획자시라고 하는데 역사를 전공하신 분처럼
좀 역사가로서의 함석헌의 면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우리 고난의 역사, 고난사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CR 농장, CR 사상,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셨던 것까지 네, 핵심적인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네, 한마디로 함석헌 선생님을 CR을 대표한 민중운동가로 규정하고 있죠. 교육자였고 농부였고 성서를 연구하는 종교인이었고 매우 뛰어난 역사가였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사상가였다. 자, 이런 5문장으로 함석헌 선생님을 표현하고 있고 아까 목차를 보셨지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5개의 성격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면모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출판사답게 네, 함부로 책을 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좋은 책이었고요. 바로 이것이 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당시 세종문화회관이었죠. 네, 시민회관에서 강연하는 모습. 네, 이것이 책의 첫머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뒤에 함석헌 선생님에 관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동생이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오이를 먼저 따먹고 동생과 싸웠을 때 어머님으로부터 훈계를 받는 장면. 네, 그리고 월남하는 과정, 20일 동안 걸어서 월남하셨을 때 수염을 깎지 못해 기르셨고 그것이 평생 흰 수염을 가지게 기르시게 되었다는 이야기, 또 유영모 선생님처럼 나이를 세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셨다. 네, 이렇게 본문에는 없는 것들을 뒤에 부록으로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 사상에 관해서 이렇게 두 쪽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 한 토막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분은 서경석 선생님께서 쓰신 결의 할아버지 함석헌인데요. 20세기의 큰 인물이라는 시리즈로 웅진 출판에서 기획한 책이고 1996년에 나왔습니다. 네, 6번째죠. 장준하가 5번째, 6번째 함석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의와 선생님께서 감수를 하셨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네, 함석헌 선생님에 관해서 또 그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함석헌 선생님의 전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러 자료를 찾고 증언을 들어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집이긴 하지만 네, 최초의 전기다, 최초의 아동용 위인전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쓰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화 선생님께서 글을 쓰신 만큼 보통 사람들은 잘 몰랐을 만한 일화들을 곳곳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선생님의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오선학교 졸업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2장은 일본 유학에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고 또 우리 해방을 맞을 때까지, 그리고 3장은 해방 직후부터 월남하셔서 전쟁 이후 장준하의 옥중 출마를 도와 당선시키고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신 것까지고요. 4장은 노자와 간디의 사상, 또 비폭력 투쟁에 관한 이야기,
네, 강연을 하시는 그 모습과 함께 70년 이후 사상계가 네, 폐간되면서 CR의 소리를 발간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끝에도 이렇게 연표가 소개되어 있고요. 네. 이분은 만화를 그리신 분이고, 이분이 네, 엮으신 분이라고 서경석 선생님. 네, 역사교육과 출신이시고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던 분이다. 그리고 역사학습 교재를 만드는 기획자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맨 뒤에 부록처럼 브로마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두 쪽인데요. 제가 두 쪽을 붙여서 스캔을 했는데 이런 함석헌 할아버지의 이 정겨운 모습,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뭐 벽에 붙여놓을 수 있을 벽에 붙여놓으라고 하는 의미인지 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역사 선생님께서 쓰셨다고 하지만 문장이나 그 나와 있는 낱말의 수준이 아동용, 초등학생용은 아니고 한 중고생이 보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읽으시면서 좀 더 친근하게 아이에게 그 소개하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또 되새겨보는 CR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그 CR 사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아동들이 읽을 만한 글은 아니고 어른용 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96년 최초로 나와 있고요. 이거를 절판됐고 구하기가 힘든데 이걸 그대로 놔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만은 좀 재출간을 출판사에게 권하거나 우리가 판권을 살 수 있다면 이거를 뭐 이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책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널리 권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분석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분석 단원인데요. 여러 권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심단 유년기에 독립 나라를 잃은 그 안타까움을 아이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김성수 선생님의 책을 보면 1심단을 국내형이 아니라 함석헌이 주도했다고 하고요. 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손가락을 베서 피로써 맹세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뭐 아이들이라 그냥 어떤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한낱 철없던 시절의 추억으로만 남고 흐지부지 되었다라고 하셨지만 직접 손가락을 베고 피로써 맹세했고 함석헌 선생님이 주도했다. 라고 써 있는데요. 그에 비해 조한서 선생님은 1심단은 선호살 위였던 김용엽, 동네형이 김용엽이 주도했다고 쓰고 있고 무엇보다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고 맹세할 일이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피는 내지 않고 잉크로 쓰기로 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이 비밀, 이 맹세문을 발각되지 않도록 잘 숨겨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쓰시지 않는 병풍 속에 숨겨놨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이 발각되어 큰일이 터졌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용엽이 형한테도 많은 원망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버 선생님의 한길사 만화에서도 거기서는 김용엽이 아니라 이용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용엽의 주도로 이용엽의 집에서 모였고 조한선 선생님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피로 쓰지는 않고 잉크로 손도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적인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월남 과정인데, 월남하셨던 과정인데, 그 김성수 선생님과 이정범 선생님의 책에서는 그 평안도 최고인민회의 교육부에서 김일성 대학의 사회학부를 맡아달라고 함석헌 선생님께 제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인민위원회 정치보안국에서 함석헌 선생님을 불러 남조선으로 가서 이승만과 김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줄 수 있겠소? 할 수 있겠지요? 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간첩 노릇을 남한에 가서 간첩 노릇을 하라. 그러니까 월남을해서 간첩 노릇을 하라고 월남을 권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남을 하였으나 어디로 갈지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막막했는데 다행히 송대용을 만났다. 고, 네. 이 김성선 선생님의 책과 이정범 선생님의 책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다르게 조한서 선생님의 책에서는 함석헌이 워낙 유명 인사인데다가 공산 정권의 감시도 심했기 때문에 용안표 지역을 마음대로 벗어나기도 어려웠고요. 그러려면 자기를 감시하는 내무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의 제자였던 박승방이 찾아와서 월남 과정을 도와줬고요. 박승방의 꾀로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초빙받아 간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이력서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평양역까지 가실 수 있었는데 평양역을 빠져나가는 순간 담당이었던 내무서원을 우연히 만나 계획의 수포로 돌아갈 뻔하였으나 다행히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양에선 최태사, 해주에서는 박진서라는 제자의 집에 잠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자하문 밖에 있는 유영모 선생님의 집이었고 그 후에 오류동 송두용 선생님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인근 노현태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보 선생님 또한 조한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박승방이 월남을 돕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고 김일성 대학의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평양역에서 담당 내무서원을 만나게 되었으나 다행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남한으로 가기 전 평양에 잠시 머무를 때 숭산학원 관련자들이 모여서 선생님께서 우리 숭산학원 때문에 옥고를 치르게 해드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 가시면 머물 곳은 있으십니까? 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당분간 오류동 송두현 선생 댁에 신세를 지기로 했네 라고 답하셨고요. 그거면 네, 월남하신 이후에 어느 집에 누구를 만나 어떻게 지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이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남 과정에 대해서도 책들 사이에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회상하시고 그 기억을 남기신 자료와 또 뒤따라 월남하셨던 가족들의 증언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의 생각인데요. 그 함석헌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뭐 농부, 뭐 역사가 농부, 뭐 평화사상가, 민주화 운동가, 언론인, 네, 이렇게 그리려는 어떤 포부는 있으나 함석헌 선생님의 종합적인 면모를 제대로 다루기에는 일단 분량이 너무 짧고 적고요. 어떤 지면의 제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간에서 함석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주로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위인전도 당연히 전체적인 면모를 다루는 것보다는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함석헌 선생님을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기보 선생님의 한길사 만화 3권 빼고 나머지 책들은 단행본인 것 같지만
이게 뭐 김 선생님의 책이나 조한 선생님의 이정범 선생님의 책도 단행본이라고는 하지만 단행본이 아니라 그 출판사에서 역사 인물 시리즈 중에 한 권으로 기획된 책들입니다. 예, 문영주와 서경석은 대규 출판과 웅진이라는 대기업에서 아예 전집으로 나온 거고요. 몇십 권짜리 전집이고, 김성수, 조한수, 이정원 선생님의 책도 인물 시리즈, 역사 인물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주독립, 민주통일, 민족통일, 자유평등,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애쓴 분들을 기리는 인물 시리즈 중에 한 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인전의 초점은 그런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모범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뭐 군인들이 시민들을 학살하거나 때리지는 않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저 미얀마나 홍콩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면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면모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유영모 함석헌 선생님의 많은 많은 청중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고요. 우리의 동서양 상하상을 종합한 한국의 철학자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고, 또 이제 곧 닥쳐올 기후 위기, 이 기후 위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저희가 지난 여름에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떤 기후 위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명사상, 또 농업 실천,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지금 다뤄질 수가 있고요. 또 퀘이커의 반전 반핵 운동, 또 평화 운동, 그것이 지금 동북아를 둘러싸고 또 전쟁의 기운이 뻗쳐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지금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께서 내세우셨던 같이 살기 운동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신앙인으로서 선생님께서 펜들릴에서 연수를 하셨을 때 그 어떤 신비 체험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만났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어떤 죄인이라고 그를 정죄하기보다 그 또한 어떤 전체를 이루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나와 마찬가지도 하나의 지체다. 이렇게 포용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깨달은 어떤 그 신비 체험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주목해야 될 어떤 종교적인 관용, 지금 그 보수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 70년대 우리가 함부로 자유롭게 자유여행을 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시기에 일찍 세계를 둘러보셨고 어떤 우리의 편협한 민족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글로벌리즘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대중 강연으로 씨알들을 이끌어 주셨던, 깨우쳐 주셨던 어떤 성각자적인 마인드도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의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을 어떤 우리가 어느 틀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석헌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물길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인전을 꼭 일대기로 인생의 전체를 꼭 다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불만입니다. 물론 뭐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자주 뭐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로도 다루는 그런 그 몇 명의 소수 그 인물들은 어떤 일대기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맞춰서 특정한 사건에 맞추어서 그분의 일면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소설이나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물론 함석헌에 관한 위인전이 몇 권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되고, 함석헌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연구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인전은 그 작가분들이 대부분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셨고, 어떤 그 직접적인 관련, 존경하는 마음에서 함부로 함석헌 선생님의 어떤 그 생애 중에 뭘 빠뜨려서 그분의 그 위대함을 훼손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글을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거는 또 작가가 어떤 내 관심사와 잘 아는 전공이 아닌데 함석헌 선생님의 그 나머지 측면들을 다루는 것은 자료도 없고 좀 조심스러워서 또 그런 걸 함부로 다룰 생각을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함석헌 선생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후대라면 후대들에게 함석헌을 소개하고 또 그런 면에서 함석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함석헌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다각적인 총체적인 면모에서 자기가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자기만의 관점으로 유의미한 지점을 포착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몇 개의 영화 제가 포스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미국의 링컨이나 마르크스, 한나 아렌트. 저는 이런 영화들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봤는데요. 요 영화는 링컨의 그 마지막 죽기 전 4개월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가고 의회에서 이 노예제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헌법 개정안,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그 드라마틱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려고 할 때 그 엥겔스와 같이 만나죠. 그리고 연애를 하고 그때의 그 힘들었던 시기의 청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건 한나 아렌트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계기인 그 독일에서의 그 아이만 전범 재판. 거기에 가서 뉴스 기사를 쓰죠. 그 그 재판을 참관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저작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 인물들의 특정한 시기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을 포착한 이런 영화를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왜 함석헌에 관해서는 이것이 어려울까?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2019년 3년 전에 나온 나란 말씀이라고 그 한글 창제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에 작가가 상상력을 덧붙여서 신미라는 어떤 이 중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스크리트에 능했던 이 중의 도움으로 이 당시에는 불교를 억눌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궐에서 비밀리에 이 중들의 도움으로 한글을 창제했다. 라는 그런 영화고요. 요거는 명나라의 그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독립해서 그 천재과학자에 있던 장량실 노비 출신이었잖아요. 이 노비 출신과 세종대왕과의 우정, 그리고 이 장영실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적인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타고 가던 그 마차에서 바퀴가 부서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 책임을 물어서 곤장 80대를 맞고 장영실이 사라지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뒤에 장영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런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이 작가가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두 영화 모두 같은 시기에 개봉이 됐는데 세종대왕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을 골라서 영화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집중한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을 우리는 어떤 그분의 어떤 뭐 천재성, 위대성 또는 그 노비에게도 뭐 3개월의 출산 휴가를 줬다는 그런 어떤 애민 정신, 노비도 나의 백성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애민 정신. 우리가 이런 어떤 도덕적인 모범으로만 세종대왕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최근에 나온 이 두 영화를 보면 어떤 세종대왕의 어떤 그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당시에 한글 창제 과정에 뭐 궁녀라든가 억압받던 중이라든가 이런 이름 없는 많은 존재들이 협력했었다. 이들의 이름 없는 존재들의 협력으로 한글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조선 초기의 과학의 발달에도 노비와 같은 이들, 차별받는 존재들의 엄청난 공헌이 있었다라는 어떤 이런 그 많은, 그러니까 신분과 성별을 초월한 이름 없는 이들의 참여와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경제적인 차이에 따른 어떤 학벌 세습이 또 새로운 계급으로 고착되고 있는데, 또 많은 그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주민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 CR들이 좀 더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고 있고, 이런 독자들의 그 독자들의 요구에 호응해서 이 세종대왕 시기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제 생각인데요. 그 함석헌에 관해서 어떤 새로운 전기물이나 영화가 나온다면 저는 그 한나 아렌트 세 번의 탈출이라는 그래픽 노블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함석헌 선생님의 생애 또한 좀 단순하게 한 두어 번의 탈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나 아렌트가 독일에서 프랑스로 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하이데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자, 함석헌 선생도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시고 월남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조선과 중국 대륙을 침략했던 일본의 전쟁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여겼던 우찌무라 간주의 제자들이 있었죠. 함석헌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었고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양심을 걸고 찬성할 수가 없었고, 또 전쟁기를 통해서 어떤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유당 정권, 독재 정권에 붙어서 미국이 원주하는 물건들을 빼돌리고 자기의 입속부터 챙기는 이 보수 기독교의 환멸을 느껴서 결국 기독교로부터의 탈출을 선언하시죠. 자, 이렇게 두어 번의 탈출로 함석헌 선생님의 생애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바로 해방 이후부터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상계에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발표하신 그 순간, 그 40년대, 50년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CRS 우리 그 사이트를 만드신 전영필 선생님의 글을 보면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 처절한 심정을 시로 쓰신 시기도 바로 해방 이후 북한에 투옥당했던, 그러니까 소련군 감옥에 투옥당했던 사건 후 53년까지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쉰날이라는 시집을 내셨고, 또 피난 생활을 하시면서 쓰신 시를 수평선 너머로 나중에 정리해 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피난민, 또 전쟁, 이런 극한 생활을 체험하셨던 것이 선생님께서 전반기에 어떤 은둔자로서의 조용히 사시려고 했던 그 삶을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민중들을 위한 정치 현장에 투신하셨던 계기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6.25 전쟁과 또 많은 수백만의 그 이산가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난민들을 보고서도 사실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또 아까 말씀드린 기후 위기를 보면서 조만간 우리도 이 엄청난 기후의 재앙이 닥쳐온다면 우리의 이런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고요. 우리도 난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르헨티나 함석헌이나 그의 그 어떤 난민, 또 어떤 무국적자, 권리를 가질 수 없었던 존재, 자, 이런 삶에 우리가 다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후대 젊은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그 선생님을 직접 뵀던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자기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지점을 찾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사업회 측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함석헌 연구를 어떤 정식 학술지로 등재해서 여기에 논문을 쓰면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창의적인 작가가 나와서 벌써 이 함석헌 선생님 위인전이 나온 게 10년 전인데요. 그 사이에 새로운 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젊은이들의 감성에 맞는 웹툰, 요새 많이 웹툰을 보죠. 외국인들도 한국의 웹툰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웹툰이나 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준 있게, 고급지게,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독자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시판 중인 책들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보내주는 운동, 또 학교 도서관에 보내주는 운동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판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아까운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출간하도록 하는 운동을 우리 회원들의 힘으로 출판사에 촉구하는 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걸 이북으로 만들어서 전자도서관, 공립도서관에 있는 전자도서관에서 이 이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홈페이지를 좀 더 개편해서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이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댓글 달기, 뭐 한 줄 서평 남기기, 또 뭐 문장 필사하기, 이런 거는 뭐 교보나 예스24 같은 이 온라인 서점에서도 많이 하는 행사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CR 소리 창간 기념일이나 선생님의 탄신 기념일 등의 어떤 독후감 공모 사업을 계속해서 전개해서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우수 작품들을 CR의 소리에 계속해서 발표하는 그런 공간도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을 많이 잡아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수호 선생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또 한번 서로를 위해 박수로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권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책들이 나와 있고 이미 많은 도서관에, 그러니까 저희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모든 도서관은 아니지만 도서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료의 내용이 뭐라는 것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참 좋았고요. 더 좋았던 거는 그 자료들의 문제점, 개선해야 될 거, 그리고 단순한 스토리텔링이나 그 역사 사실의 나열이라기보다 어떤 관점을 갖고,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탈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이런 걸 재구성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교해서 작품들이 나오면 좋겠다 하신 그런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요즘은 하이브리드의 시대라.
결합하고 이렇게 그 연구하는 비교 연구의 시대라 그런 게 또 관심 생긴 분야였는데요. 귀한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그 함석헌 읽기를 권하기 위한 제언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자들 지원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자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낸다면 참 좋겠다. 이런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제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발제 들으시고 질문이나 첨언이나 뭐 이렇게 의견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시면 자연스럽게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말씀하신 분이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지정할 거예요. 네, 우리 저는 정지석 씨알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여기 철원에 살고 있는 정지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 이수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평소에도 이렇게 뵙고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함 선생님이 어린이 청소년 후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들어와서 잘 공부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앞으로 이 함 선생님의 생각이 계승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이수호 선생님 좋은 연구 발표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이순신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또 앞으로의 세대들도 다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이제 자라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함 선생님 그런가? 아마 저 세대나 모르죠. 우리 이수호 선생님 세대까지가 이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이게 함석헌 기념사업회나 CR의 소리나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은 어른들이 가장 고심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함 선생님이 어디 교과서에 그 이름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운동은 전개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런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이 함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과서에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방안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여기서 작은 국경선 평화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국경선 평화학교를 하는 마음은 함 선생님을 늘 생각하면서 합니다. 함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하셨을 일,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하는데 함 선생님을 종종 생각해요. 그래서 함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철원에 이렇게 자주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 와 사시죠 그러면은 아마 공동체도 좋아하시고 그랬으니까 오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전국적으로 아까 여기 김종현 선생님도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 대전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함 선생님을 기억하는 그러나 지금 또 그분들이 연세가 좀 들어있는
이런 분들의 그 한 선생님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게 이어지는 그 방안을 앞으로 좀 더 줄기차게 여기 토론 과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이수호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말머리를 띄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교과서 집필의 문제는 네, 그 관련된 뭐 역사교육과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집필진이 되실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히 어떤 우리 사업의 영향력이 예,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각 작은 그 평화 운동 단체들이 뭐 이제 각자의 교과서를 만들 때 계속 인용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 풀뿌리로 더 많이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른 드는데요. 이 교과서 문제는 이 정치하고 엮여갖고 막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국정교과서 문제로도 벌써 뭐 십수년째 난리인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물론 그쪽에서 함께 투쟁하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영역들을 자꾸 넓혀가야겠지만 이미 우리 정지석 목사님의 국경선 평화학교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풀뿌리로 해나가고 계신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보충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한송이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야기가 하기가 조금 녹록지 않은데, 우선은 그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함석헌의 위인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위인전이 제 기억 속에 재미있게, 그리고 어렸을 때 읽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암기하듯이 그냥 되게 훌륭한 사람인가 보구나, 이제 이 정도로의 기억으로만 갖고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인전이라는 것이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이제 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으로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보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또 이제 드는 것 같은 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들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 전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몸으로 이렇게 머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위인전의 책의 어떤 혹은 다양한 장르로서의 이런 접근을 넘어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정말 딱 맞는 그 사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교육 기술, 교육 방법들이 좀 개발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네,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분야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저 역시도 네, 관심이 있는 주제여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수호 선생님 혹시 뭐 추가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저기 그 한송희 선생님도 그 청소년들 어떤 독서 논술 그런 모임을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아까 민 네, 목사님 말씀하신 뭐 교회라든가 작은 단체라든가 또 뭐 과외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만날 때 함석헌의 책을 같이 한번 읽고 뭐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다면 뭐 그거에 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읽는 모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모집을 해보면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지금 드네요. 네. 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기념사업회 어른들과 이사회분들이 오늘 영상을 좀 꼭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김말순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화요일 이사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안을 한 내용인데, 지금 함석헌 기념사업회에 CR사상 연구원 동장이 있고, 지금 여기 카톡에 올릴 때마다 그 밑에 자율적으로 이제 후원하라는 그 계좌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번에 이사회 때 이제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일들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 통장에다가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수호 씨알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물질적,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카톡에다가 이거를 올릴까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지원해 주기를. 우리 기념사업회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참 기분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조 선생님 코멘트 해주세요. 우리 김말순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네, 뭐 재정적인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독자와 독자들이 형성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참 제가 저기 10월 11월에 토요일에 을지로 청계천 상가에 있는 소요서가, 소요서가에서 하는 SF 모임, 그러니까 페미니즘 작가가 쓴 SF 소설 읽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도 관심 있는 젊은이들, 대학생들, 뭐 활동가들이 선정한 책을 예산은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 독립서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신 것 같은데, 책을 공짜로 줬고요. 공짜로. 제가 그중에 두 번 참여했는데 한 권을 받았고, 물론 도서관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진행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 또 활동가가 계시는데, 또 줌으로도 하고 똑같은 모임을 또 한 번 현장에서도 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있더라고요. SF 소설, 페미니즘 SF 소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띄워보고, 공지를 한번 띄워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한번 홍보를 해보고, 함석헌 읽기를 이렇게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좀 의외로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네, 꼭 함석헌 저작집에 있는 책 말고도 조금 좀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몇 개의 글을 골라서 읽거나, 아까 소개해드린 위인전 중에 한두 권을 고른다면 좀 좀 쉽지 않을까, 쉽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분 코멘트나 질문할 거 있으시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끄고 계신 우리 강충군 씨알님, 네, 아니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요. 네,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오늘 행사가 줌에 동시에 3개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다른 거 하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게 되어서
앞에 그 그림책 설명하는 것까지 듣다가 중간에 못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함석헌 기념사업회에서 함석헌 기념만 할 게 아니고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 선생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념사업회 내에서 이런 함 선생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들, 특히 개성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 개성의 주인공들일 텐데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는 차에 우리 이수호 우리 씨알님께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시적절한 우리의 도전적인 그런 과제를 던져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것이 뭐 그 저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기념사업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젊은이들이 이런 함 선생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서울 모임이든 지역 모임이든 이러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뭐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서 출발이 좀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올 한 해 동안 통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화통일도서관 거기에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꼭지들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도서관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책 모임을 하면은 앞에서 잠깐 멘트를 넣어줄 때 우리 이소시알님께서 뭐 책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형태들로 그러한 플랫폼만 있으면은 이런 모임에 대한 부분들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어떤 그 주체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어졌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이수시알님 오늘 발제를 통해서 우리 그 기념사업회에서 아니면 CR사상연구원이라든지 어떤 부설기관들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함 선생님의 그 뜻과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새로운 그 변화와 그런 탈바꿈이 좀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말 그러니까 앞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오늘 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각자 우리 씨알님들 속에 품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그 뜻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이제 우리 함석헌 기념사업회 그리고 CR사상연구원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고단하지만 계속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이 1시간 40분째 지나가고 있어서요. 오늘은 이 정도로 대화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CR 열린 강좌는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CR사상연구원들은 12월, 1월, 2월 3달 동안 자체 세미나도 하고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또 이 열린 강좌를 준비할지 좀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또 2023년에는 새롭고 알차고 유익하고 재밌는 CR 열린 강좌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두 손 모아주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좋겠는데요.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 보여주시면 제가 단체 사진 한번 찍고요. 마무리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보여주시면 사진 찍겠습니다. 송길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와, 이은복 씨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안 나오신 분들도 이름이 나오니까요. 제가 캡처하도록 할게요. 2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요번엔 최대한 귀여운 뭔가 하나씩 하시면서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들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좋은 밤 보내십시오. 맞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느라 시간도 많이 드셨을 텐데 아니요, 너무 예, 재밌었어요. 너무 늦게 들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요 그 주신 자료는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또 우리 회원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에 끄겠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